그러면 그동안 올랐던 경기 민감주들, 대형주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까? 아니면 조정시 매수? 네. 네,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저희는 일단 베어마켓이 이제 불마켓으로 진입이 올해 연말쯤에는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그 배경은 이제 경기에 대한 의심입니다. 레이 사이클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. 저희는 2분기부터는 이제 경기가 다시 한번 리플레이션 국면으로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경기 민감주가 주도 섹터로서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2, 3월에 가장 대외 변수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이 상황에서 좀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는 오히려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을 제외해 두고 내린 결론입니다. 최근에 CNBC 보도에 따르면 중국 그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3월 중순에 회담을 가질 수 있다. 결국에는 3월 2일 관세가 유예될 수 있다라는 점이 뉴스에 나왔는데요. 결국에는 저희는 지금 미국 경기 상황에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리플레이션 정책이 미국이랑 중국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의 그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주가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차익 실현이 확대됐을 때는 매수하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예, 기본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이제 침체 국면으로 가지 않을 거란 시각이시네요.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연말로 가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면 오히려 이제 경기주, 대형주들이 더 오를 수 있다.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아닐까요?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가 좀 중소형주, 코스닥, 바이오, 미디어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습니까? 그런 단기적인 중소형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? 네, 일단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을 했을 때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랠리가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코스닥 중심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제약주, 엔터주, 게임주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절적으로 성수기입니다.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단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코스닥 중심으로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7년처럼 대세적인 상승은 좀 어렵다.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들 중심으로 센티가 좀 살아난 것은 사실입니다. 나보타 임상 실험 판매 승인, FDA 판매 승인으로 지금 제약주 중심으로 센티먼트가 개선되고 있고요. 한미약품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6월까지 발표가 되는 신약들, 이 임상 실험에 대한 신약 기대감이 전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저희도 일단은 제약주 그리고 게임 엔터주 중심으로는 수급이 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있으신데 조금 기간적으로 보면 좀 제한이 좀 있습니다. 예, 그러면요. 그동안도 사실 중소형주가 올라왔던 건 이제 대형주 가면서 반도체나 IT 부품 이런 단위 좀 올라왔는데 역시 중소형주 하면 코스닥 쪽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.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될까요? 네,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상실험 결과가 이제 센티먼트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. 네. 6월까지 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바이로메드나 신라젠 이런 바이오주들에 대한 신약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임상실험 결과 앞두고는 보통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시점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 지금 FDA 판매 승인으로 나보타라든가 대웅제약, 항미약품 이런 애들이 좀 좋은데요. 저희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을 때는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네. 제약바이오는 이제 다만 이전에는 정말 이제 꿈을 먹고 이게 될까 말까 했었잖아요. 근데 이제는 실체가 꽤 나오고 있다. 이런 점에서 제약바이오에 거는 장기적인 기대도 좋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변동할 수 있겠지만요. 예, 이번엔 이제 경협주입니다. 이건 중소형주, 대형주 논의는 아닙니다만 워낙 이제 좋은 재료를 머금고 있고 다만 또 단기적으로는 급변동이 심한 종목이어서요.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이달 말에 앞둔 상황에서 경협주에 대한 시각 전략은요.
네, 일단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보통 정상회담 한 일주일 전까지는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. 예. 그래서 남북 경협주 중심으로 뭐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랠리 이어갈 수 있겠으나 보통 일주일 전부터는 차익 실현 욕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또한 뭐 단기적인 테마 이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저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번에 보는 것은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결과론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본다면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추가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시점인 거고요. 가장 중요한 키는 이제 비핵화를 위해서 사찰을 승인하는지 여부입니다. 이 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오거나 아니면 승인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된다면 남북 경협주, 특히 철도, 도로 중심으로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는 이제 회담의 결과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고 한번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주 여전히 뭐 가장 중요한 궁금증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, 실무 협상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건데요. 포함해서 주목해야 될 변수들 체크해 주세요. 네, 일단 이번 주 목요일, 금요일에는 고위급 미중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. 또 예.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 정부,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과론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외국인 수급이 가파르게 유입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고요.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주까지는 좀 밋밋한 흐름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에 좀 주식시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금요일 날 셧다운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은 맞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뭐 셧다운 가능성을 한 50% 이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.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셧다운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밀렸을 때 저희는 매수하는 게 좀 좋은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정치적으로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셧다운을 한다는 건 뭐 정말 할 수 없는 행위인데 트럼프이기 때문에 꽤 그 가능성들이 있는 걸로 보시네요. 예. 네.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지도 몰라요. 또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요. 예, 남아있는 좀 이번 주의 약재이긴 합니다. 예, 오늘 시장을 이겨라. 정리를 좀 하면 길게는 대형주 경기주, 짧게는 중소형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죠.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지수 흐름 체크할게요. 뭐 생각보다 초반 흐름이랑 좀 다른데요. 코스피가 6포인트 가량으로 조금 더 상승했고 코스닥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약보합권으로 조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.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선택, 좋은 투자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